이러한 그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프린터를 개발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실제로 곧 이 프린터를 이용해서 우리의 주변 가까운 곳에서 프린터를 이용한 주택을 볼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표하시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좀 관심이 많이 가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대표님께서 질문 드릴 거는 프린터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집을 지을 때는 세멘트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외에는 집을 튼튼하게 세울 수는 없는데 3D 프린트에서도 이런 세멘트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지 그게 첫째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보편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하는데요. 우선은 회사마다 자체 개발한 방식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슈퍼 콘크리트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슈퍼 콘크리트를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기존의 세멘트는 콘크리트에는 자갈과 모래와 시멘트를 섞었다면 여기에는 이제 유리섬유나 아니면 이런 나노 소재 같은 걸 섞어서 강도를 훨씬 더 높게 하고 또 내진율이나 인장 강도도 좀 높게 하는 그런 소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택의 구조체는 그 강도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그 단열 효과라든가 또는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택을 한번 지금 10년, 20년, 몇십 년 정도 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기업에서 3D 프린터를 활용할 때 그 재료들이 그만큼의 어떤 그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얘기되어지고 있나요? 우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소재 관련해서 사실 많은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방식들을 보면 지금 방식보다 우선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좋기 위해서 많은 소재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상한 거는 3D 프린터를 지을 때는 외벽과 내벽, 그 벽체를 하나를 세우더라도 인쉘 아웃쉘이라고 하는데요. 쉘을 두 개 하고 안에를 격자로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격자를 채우면서 사람이 안에다 발포폼으로 넣어서 단열 효과를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프린터를 지금 개발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 3D 프린터에 사용되는 그 재료도 프린팅 물질에서 그것들은 보통 그 프린터와 거의 그 결합되어 있는 상태. 일반에는 다른 제3자가 만든 재료를 사다가 서 대표님께서 만든 프린터에서 찍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사업적으로. 네. 저희는 시멘트에 국한하지 않으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황토가 좀 많은 부분에서 차지할 수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황토를 좀 배합을 할 수 있다면 황토로 만드는 집도 괜찮은 것 같고요. 실제로 황토로 만드는 뭐 가마나 이런 것들을 3D 프린터로 지은 사례도 있고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탈리아에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이탈리아는 지역마다 토양의 재질이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지의 토양을 가지고 배합을 해서 그래서 현지에서 나머지 소재를 가지고 배합을 하면 소재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소재의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줄여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다음 분한테 질문이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따 다시 돌아와서 질문 기회가 또 드릴 텐데 사실 그 3D 프린터를 이용할 때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공기가 굉장히 줄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특히 요새 인건비도 높아지는데 건축 비용도 작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별한 그 건축 자재 측면에서 이것이 일반 모래나 세멘트 이런 것들은 너무나 양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쌓이기 때문에 특별히 3D 프린터를 이용한 건축 자재는 더 비싸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 어떤가요? 제가 모르는 분야만 자꾸 지금 소재 쪽에서는 사실 저도 안다고 많이 없습니다만 조금 더 비싼 걸로는 알고 있지만 그런데 또
뭐랄까 로스라고 하죠. 낭비되는 부분이 줄어든다면 그것도 원가 절감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린터를 사용해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이러이러한 재료를 갖고 지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한번 다 그 비용 같은 거 계산을 해보고 그냥 벽돌을 쌓을지 프린터를 할지 이렇게 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올해 장비를 개발하고 나서 테스트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 현실적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황토가 이렇게 소재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토로 한번 쌓아볼 건데 그냥 황토 자체로만 쌓을 생각은 아니고요. 거기다가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는 좀 혼합재를 넣었을 때 어떤가라는 걸 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의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요. 사실 뭐 저희들도 그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주택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낯설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을 프린팅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좀 약간 쇼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하여튼 그런 상태니까. 하지만 이제 초기에 이런 분야로 재빠르게 빨리 진출하시는 거는 나보다 먼저 한 발 앞서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그 사이버메드 이민기 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치과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없고 평생 동안 여러 번 가보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 치과에서 쓰는 여러 가지 그 기술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여러 가지 그 과학적 기술 증거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상당히 관심거리가 되죠. 특히 이제 치아하면은 치과 갔다 오면 개인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치과 의사의 그 스킬에 따라서 그러나 이러한 그 하이테크를 이용했을 때 그 의사의 그 개인적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서포트를 받으면 평준화되거나 아주 고도의 그 어떤 그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표하시는 것 중에 관심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그 임플란트 뭐죠 아까 그 임플란트 할 때 그 서포터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의사가 이렇게 드릴로 이렇게 저기 뼈를 이렇게 깎을 때 이게 각도라는 게 좀 틀려지거나 막 이러면 이상해질 것 같거든요. 겁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가이드를 미리 3D 프린터로 정교하게 그 저기 뭐죠 기구를 만들어서 딱 꽂아서 의사의 실수를 막고 정해진 대로 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데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그 우리 일반화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일단은 3D 프린터를 도입하시는 치과에서는 그 서지컬 가이드라고 하는 방금 말씀하신 그 수단이 그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프린터를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 나라의 치과가 한 18,000개 개소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3D 프린터를 비롯한 디지털 솔루션이 도입이 된 치과는 아직 10% 미만이라고 통계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그 수술을 계속 많이 하시고 계시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의사분의 그 개인적인 역량과 경험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그 모든 이제 자동화 공정들이 자동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생산성도 있고 뭐 속도도 있고 하지만 사람으로 인한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맥락으로 치과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서지컬 가이드라는 것들을 사용했을 때는 실제로 의사분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뚫을까를 판단하는 그런 시간조차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소프트웨어로 그 이 안에 있는 질환들을 확인을 했고 그 질환들을 피해서 임플란트를 신입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서지컬 가이드라는 그 치료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각도로 의사가 예를 들어서 의사분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손이 떨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를 이제 보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활용들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라는 용어가 이제 생겨났고요.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는 최초로 그 가이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했던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D 프린터를 계속 이제 개발하고 보급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연일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2차적으로는 18,000개의 치과가 있는데 10%밖에 안 됐다는 게, 왜냐하면 치과계 경쟁이 굉장히 심해서 웬만하면 이거 다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떤 장벽이 있나요? 장벽이 있습니다. 예.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아직은 치과 의사분들이 이제 그 새로 배우셔야 되잖아요. 의사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새로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의지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젊으신 분들 주축으로 되고 있지만 연령대가 있으신 이제 원장님들께서는 더 새로운 것을 하기 시기보다는 현재 해왔던 것들을 이제 고수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치과에서 원장님이 도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아까 제가 발표 때 허들로 하나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그 치과에서 그 스텝이 결국엔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또 배워야 되고 예, 또 할 일이 늘어나고 본인도 지금 바빠질 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허들이 좀 높아서 솔직히 이제 저희가 그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원내에서 이렇게 조금 의견 충돌이 있으세요. 뭐 조금 월급 더 올려주세요 같은 이거 누가 배워서 할 거야.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아예 지금 이 새로 배우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분들한테 주지 말고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분들을 그 부분을 맡아서 원격으로 서비스를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 하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국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해외 장비를 수출해놓고 해외에서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국내의 기공과들이 뭐 90년대 중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래가지고 뭐 기하도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 기공과 나오면 돈 많이 그렇죠. 벌고 예. 근데 지금은 오히려 좀 이 수가가 많이 무너지고 경쟁이 너무 심하고 하기 때문에 좀 이제 국내 기공사분들이 조금 이제 그 힘든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장비를 해외에 보내고 해외의 디지털 기술들이 좀 미흡한 그런 나라에 장비를 보내놓으면 한국의 그 좀 고급 인력들이 가지 않고 원격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좀 시장이 클 것 같고 말씀하신 그런 허들이 오히려 저희가 그 극복함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어떤 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유,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전 세계가 다 통신망으로 다 고속통신망이 연결이 돼서 실제로 사람이 가지 않고 원격으로 조절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갑자기 시장이 전 세계로 넓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예,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 같습니다. 저는 그 치과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치과에 굉장히 많이 퍼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장비, 이런 것들을 갖다 운영하고 있으면 어떤 브랜드 마크를 다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면 그것만 찾아서 갈 것 같아요. 괜히 불안하게 저기서 잘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좀. 그런데 이제 의사분들도 예. 가이드나 뭐 이런 것들이 서치파이드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다 잘 하시는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좀 걱정을 합니다. 네, 아주 재미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좀 걱정을 합니다. 네,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돌아 한번 가보죠. 뭐 그래서 우리 금속 프린트에 관해서 그 현장에서 이제 실전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좀 물론 예전에 좀 들었었죠.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거는 우리나라의 무슨 전투기에 뭐 엔진이 뭔가 부품이 고장 나면은 그거를 미국까지 가서 왔다 갔다 엄청 걸리는데 한국의 3D 금속 프린터를 가공기로 쓱 이렇게 해서 쉽게 해결한다는 얘기 들었으면서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인상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주시는데도 그 미국의 로켓 엔진에서 인젝터 그걸 갖다가 그냥 프린터로 찍는다고 그래서 이게 뭐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굉장한 압력과 고열을 냉각 시스템 그 안에 다 파이프라인 가서 유착을 넣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가공해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지난 일곱 정도 많이 됐는데 그걸 한 큐에 이렇게 찍어버릴 수 있다는 건 상당히 그 대단한 그 효용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3D 프린터 하면은 자기가 굉장히 고가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게
쓸 수 있는 분야가 단순히 뭐 장난감 찍는 데 치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주로 그 마켓을 봤을 때 어느 분야에 많이 쓰이나요? 네, 우선 3D 프린터 장점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서 거의 모든 산업군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자동차 또는 반도체 쪽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요 근래에는 이제 대형 장비와 이제 구리와 같은 소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항공 분야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소재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뭐 구리는 그래도 비록 저온에서 높기 때문에 그거 하이 높은 온도가 뭐죠? 크롬인가 뭐 이런 그런 소재가 많이 쓸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재료는 어떻게 많이 어떤 재료, 금속 재료가 많이 쓰나요? 우선 산업군별로 그 수요하는 소재가 좀 다르긴 한데 가장 흔히 쓰이는 건 이제 알루미늄과 서스 계열은 모든 산업군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제 소재 특성에 따라서 산업군들이 요청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말씀하신 고온 고압의 경우는 이제 니켈 알로이 같은 인코넬 니켈 알로이 합금이 있습니다. 인코넬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 인코넬의 경우가 고온 고압을 요하는 제품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이외의 제품에 뭔가 경량화를 요구하거나 또는 열 전달 이런 것들을 요하는 제품은 알루미늄 계열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나 다른 메디컬 분야에서는 티타늄 계열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핏 제가 직감적으로는 한국 문양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뭐 전투기 KF-21인가요? 그거 이렇게 들고 거기서는 3D 프린터 쓴다는 말씀이 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나요? EOS 쪽에 자기들이? 네, 우선 저기 방산 쪽은 극대회비라서 제가 물론 그렇겠죠. 어떤 걸 만들고 있다, 뭐 어떤 회사 뭘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일단 국내 방산업체들도 3D 프린터를 많이 이제 검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장비를 구매해서 하고 계시는 분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비밀이 아니고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네. 하여튼 이 3D 프린터 그 아까 저기 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여러 개 원래 그 금속 가공이라는 건 다 절삭이잖아요. 절삭하고 잘라서 붙여서 본딩 뭐 용접하거나 막 나서 이제 그 전체 체형을 그냥 한 큐에 그냥 찍어버리는 거니까 그 생산성도 물론이고 제품이 나왔을 때 실내성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을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아주 뭐 이건 과거에는 뭐 어마무시하게 비용도 들고 힘들었던데 3D 프린터 했더니 한 큐에 그냥 되더라고요.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우선 그 기존의 절삭 가공 방식이나 주물을 떠서 만드는 제품들을 체결할 때는 다 볼트 또는 용접을 이용해서 두 가지 이상의 부분을 이제 붙였었는데 그 제품을 테스트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리크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그 접해지는 부분, 용접의 불량일 수도 있고 이제 볼트가 깨지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그 위험성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체형으로 만드는 것들이 요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정말 이거는 좋다라고 한 사례가 꽤나 있긴 한데 자동차 쪽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도 그 열교환기 목적으로 그 부품들이 있거든요. 열교환기는 특성상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열을 교환하는 정도가 더 커지는데 기존의 가공 방식으로 만들 수 없던 디자인을 3D 프린터로 만들면 표면적이 더 넓어지거든요. 그렇죠. 그 와중에 주변에 있는 여러 액세서리와 함께 그 접목을 해서 제품 차량에 탑재를 해야 되는데 그 부품들이 7개 내지 8개 정도였던 거를 일체화로 만들고 거기에 표면적으로 넓히는 디자인을 입혀서 열교환기의 효율을 좀 더 끌어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가 갑니다. 특히 이제 그 뭔가 디자인할 때 이 3D 프린터에서 찍을 때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디자인만 제대로 하면은 그다음 제조에 관해서 걱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D 프린터 기술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새 그 AI 기술도 많이 나와서 디자인도 AI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자전거에 그 여러 스펙을 주고 나서 자전거 프레임 디자인을 하라 그러면 AI가
되게 묘미한 디자인을 해주거든요.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브로데스크, 아주 그 뭐랄까요, 그 아주 이상한, 도저히 사람으로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공학적으로 다 스펙을 줬으니까 강도라든가 뭐 각자 무게 분산이라든가 이게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조를 쉽게 할 수만 있으면 디자인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AI한테 맡겼을 때 엄청난 제품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아주 느껴서 3D 프린팅의 그 잠재력이랄까요? 이런 것이 새삼 더 느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분의 그 발표자분들의 각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사실 실제 산업 쪽이죠, 그죠? 그래서 집이나 뭐 메디칼 쪽이나 또는 이 금속 프린터 운영은 다 산업 쪽이고요. 오늘 저희가 이 모임을 갖는 이곳은 그 DRD 기술융합 공작소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분 또는 작은 중소기업에 와서 여기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 제품이나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지원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역시 3D 프린터가 여러 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을 짓거나 치과에 하려는 아니지만 스타트업으로서 쉽게 그 프로토타입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이대기 박사님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이 3D 프린팅 분야에 관해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DID 기술융합 공작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이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 3D 프린팅뿐만 아니라 이제 회로 설계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제작이나 3D 콘텐츠 제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사업화 전주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이제 필요한 게 사실은 설계 파일을 갖고 와서 이제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갖다 이제 검증해 볼 수 있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3D 프린팅 쪽에도 이제 투트랙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이제 메이커들이 중소기업이나 메이커나 일반인들이 와서 쉽게 자기가 이제 3D 프린터를 운영할 수 있는 간단한 교육만 이수하면 충분하게 자기가 신청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별도의 공간을 저희들이 구축해서 FDM 프린터 중심으로 해서 크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0대 정도를 우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전액 무료로 이제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원래 이제 이 DID 기술융합 공작소에서 이제 추구하는 제조 창업 지원 및 제조 혁신 기술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주로 이제 중소기업 기술 지원 위주로는 이제 산업용 장비로 이제 별도로 좀 구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외부에서 이제 기술 지원 요청이 오면 저희 전문가들이 각 섹션별로 이렇게 이제 3D 프린터도 이제 종류별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이제 제품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공작소에서 이제 추구하는 거는 크게 메이커가 됐든 중소기업 임직원이 됐든 어쨌든 또는 예비 창업자 또 초기 창업자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들은 그런 역량을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위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전문 교육 아까 좀 전에 이제 이야기하신 것 마냥 우리가 이제 3D 설계나 모델링 같은 그런 이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실제로 자기가 직접 장비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고 검증해 볼 수 있도록 그러고 이제 1차적으로 검증이 끝나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 멘토링이나 컨설팅, 그러니까 전문 멘토들이 또 저희들 풀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개입시켜서 실제로 MVP, 납품증제 소량 생산이나 대량 생산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상품 가치를 좀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는, 실제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상용화 내지는 사업화 쪽으로 이제 연계되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처음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차 그 대상은 누가 되나요? 일반인 대상인가요? 기업이나 뭐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예, 대상은 저희들이 이제 좀 구분을 좀 했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타겟 고객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 메이커나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고요. 순수하게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로 주말에 이제 교육 같은 거 또는 뭐 3D 프린팅 또는 메이커 관련된 교육들은 주말에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이제 일반인들이 평일에는 좀 바쁘고,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주말 같은 때 자유롭게 와서 이제 좀 교육도 받고 실제 자기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 타이틀이 3D 프린팅 포럼이기 때문에 3D 프린터에 관심이 많으실 거고, 또 이 프린터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제품을 개발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은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는 FDM 프린터가 많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일반인들 말씀이지만, 혹시나 이거 만들었는데 그 금속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여기서 금속 프린터가 있나요? 네. 저희 DID 기술융합 공작소에는 네. 금속 프린터는 없어요. 그래서 금속 프린터를 꼭 활용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이제 유관기관하고 협력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대전 TP에 금속 프린터가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 연계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쇄로 전자 같은 것들, 특수 프린터를 또 활용하시고자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충북 TP에 국내에 이제 유일하게 그 인쇄로를 이렇게 이제 3D 프린터로 찍을 수 있는 프린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기술 지원은 이제 저희 DID 기술융합 공작소에서 제공하기로 하고, 장비는 이제 공동 활용하도록 저희가 이제 MOU를 맺었어요. 20년도에.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유관기관하고 협력 관계를 이렇게 있죠. 아까 말씀하실 때 일반인들은 이제 비용은 뭐 안 들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수수료 같은 게 필요하겠죠.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고가 장비인 경우, 보통 이제 한 5천만 원 이상 되는 장비를 활용할 때는 장비 사용료를 약간 받기는 한데, 거의 뭐 수수료로 조금 받고 있는데, 보통 이제 1억 이상 되는 고가 장비를 활용할 때는 시간당 10,000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무료나 이제 비슷한데, 저희 사업 성격상 이제 그 수익 창출을 하는 이제 이런 미션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한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본다거나 뭐 할 때 일반적으로 제일 첫 번째 스텝이 디자인이거든요.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이제 장비를 쓰거나 뭐 이런 지원이 있을 텐데, 디자인 단계에 있어서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게?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디자인 전문 인력을 지금 별도로 이제 확보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업이나 이제 초기 스타트업 또는 이제 일반인들, 또 예비 창업을 염두에 둔 분들이 와서 요청을 할 때 실제로 이제 그 설계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다양한데,
3D 프린터를 이렇게 이제 응용해서 뭔가를 조작서부터 이렇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는 그게 이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또 요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직접 저희 전문 인력이 개입돼서 이제 직접 처리도 해주고 있고요. 하여튼 디자인 단계에서도 비용 처리가 필요할 때가 있죠.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상주 인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 사업에서 이제 참여한 전문 인력이 있고, 또 이제 외부 협력 업체에서 이제 와서 상주하면서 기술 지원하는 디자인 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DID 기술융합공작소에는 디자인 분야에 이제 각 디자인도 이제 파트가 또 구분이 되는데, 지금 이제 전문 인력이 5명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외형 디자인부터 이제 구조 디자인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뭐 역설계까지 가능한 디자인 이제 전문 인력이 한 5명 정도 확보돼 있어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한 2명씩 이렇게 이제 상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뭐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저기 뭐죠? URL 쳐서 들어와서 그냥 신청하면 되는. 예, 저희 홈페이지로 이제 신청하셔도 되고, 네. 직접 방문을 해주셔도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홈페이지 직접 방문하시면은 좀 더 자세한 사항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대전시가 주도가 돼서 상당히 큰 시설을 갖춰놨는데 활용도가 좀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고,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동안 몇 가지 또 궁금한 사항도 생겨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가졌을 만한 그 질문이라서, 왜냐하면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분들이 아마 다양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업적인 측면도 좀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즈니스도 생각하고 싶은 분들이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건축 분야에 있는 분들은 아까 우리 저기 건축용 3D 프린터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언제쯤 이런 프린터를 이용해서 건축업자, 제가 말해 건축업자인데 이걸 한번 활용해 보고 싶어요. 근데 외국에 있는 뭐 프린터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거 외국에 있는 것 같다가 뭐 하려니까 생각이 까맣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있다면 사장님 찾아뵙고 이것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건축업에 관심 있는 분이 사장님을 찾아갔을 때 이게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한번 좀 샘플을 집을 한번 적어보고 싶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가 아직 조금 스타트업이라 네.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하는 것도 구동 테스트에 그쳤거든요. 실제로 어떤 소재 압출을까지 하기에는 좀 저희 회사적인 좀 확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목표로는 2022년 말 안에는 좀 어느 정도의 가시성 있는 거를 지어보고 싶다라는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거쳐야 되고 좀 더 개발해야 되는 게 좀 더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게 완료가 되는 시점과 테스트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저도 하루빨리 지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굉장히 흥미있는 아이템이고 관심을 가져올 만해요. 건축하는 분들은. 네. 워낙 요새 사람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관심을 가지만 할 겁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치과 미디어 쪽에 아까 관심 있는 게 월드와이드로 마케팅 확장하는 거, 그거는 어느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간에 관심 가질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 이제 뭐 인공위성으로 올려가지고 인터넷 오지도 없애겠다는 상황이니까 그런 통신망 기반의 부가가치가 있는 거를 갖다 월드와이드로 이제 펼쳐보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를 외국에다 보내놓고 여기서 리모트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컨트롤해서 현장에 쓸 수 있게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 같이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도 많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을 겁니다. 네, 제 생각에는 제가 한 가지 좀 모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레이저 엑스레이 찍는 기계인데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컴팩트하게.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 오지에다가 다 뿌려놓고 거기서 찍은 거를 네트워크 통해서 여기 오면 AI로 다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주겠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똑같아요. 장비 다 보내놓고요. 여기서 AS에 떼주고 데이터 찍어만 보내. 그럼 여기서 다 해석해서 뭐 무슨 악인지 뭔지 다 알려줄게. 굉장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 3D 메디컬 쪽에 이런 장비를 개발하실 때 그 분야를 아까 모델을 얘기하셔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그럴만한 그 메디컬 측면에서 이렇게 그런 모델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메디컬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그런 장비들이 꽤 있으니까 좀 몇 가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일단 지금 현실적으로 시장에 어떤 3D 프린터가 그 사용자가 아무것도 몰라도 예를 들어서 TV를 켜고 꺼는 것처럼 버튼을 누르면 되는 그런 장비는 뭐 많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조금 개중에 뭐 3D 시스템즈나 뭐 스트라타 시스에서 나오는 그 제팅 방식의 그런 장비는 상대적으로 뭐 클릭 한 3번 정도 하면 쉽게 실패 없이 나오긴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사용자가 다 교육을 받고 자기가 적응을 하고 많은 노하우를 쌓아야 실패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렇게 되고 하거든요. EOS에서 나오신 장비도 마찬가지로 도입이 되면 이제 엔지니어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고 뭐 서티를 발급받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운영자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구현이 돼서 원활하게 쓰여지는 부분들은 아직은 뭐 해외 사례에서도 뭐 전시회를 나가봐도 그렇게 있지는 않은데 근데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비즈니스 포인트 같은 것들은 다들 생각을 하시고 어디 선거에서는 구현을 하고 계시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그것들을 뭐 지금 뭐 원격으로 통신이 되고 이런 수단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갖다 쓸만한 그런 이미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얘가 쉽게 말하면 로봇 팔처럼 뭐 다양한 동작들을 그러니까 프린터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손으로 가서 다 적치를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럼 프린터 앞에다 로봇 팔 하나 갖다 놓을 건가?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또 가격도 올라가게 될 거고 차지하는 공간도 많아질 거고 로봇 팔이 망가지면 또 결국 이제 소용이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프린팅 특성, 프린팅 공정의 특성을 알고 그것들을 어떤 뭐 기부적인 방법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로 사람 손으로 하던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뭐 프린터도 다양한 방식들이 많기 때문에 뭐 FDM은 FDM 따라 다르고 뭐 레진 프린터는 레진 프린터 따라 다르고 그런 특성을 이해하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접목을 해야 결국에는 하드웨어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디자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가능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메디컬 측면의 장비를 지금 개발하시는 거고 EOS는 저기 금속 프린터 쪽이고 뭔가 되지만 키는 제 생각에는 그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운영하는 오퍼레이터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AS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시장이라는 것이 어차피 그 물리적으로 멀리 나가 있어야 되는 장비들이니까 소프트웨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갔을 때 그걸 원격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는 뭐 통신 분야 사람이라서인지 몰라도 이제 6G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통신 그 딜레이 타임도 뭐 말할 수 없이 적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로봇 개념을 로봇 팔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R, AR 뭐 이런 기능이 있어서 교육도 원격에서 앉아서 이렇게 하고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교육시켜줄 수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모듈화해서 쉽게 교체하고 또 쉽게 원격에서 이렇게 데이터만 주거나 모양만 부린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현장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아바타 로봇 비슷하게 관리 로봇을 뭐 완전히 독립되지 않더라도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은 그걸 전략적으로 깊게 생각하시면은 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보다 나보다 먼저 하면 한 발 앞서가면 그게 이제 다 아니까 뒤따라오는 사람들 힘드니까 그런 어프로치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재미있네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여러 가지로 그 다양한 분야, 그 분야가 참 다양한 분야인데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아이템을 갖고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꽤 돼서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그 3D 프린팅 응용 포럼을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 비록 그 비대면 형식으로 온라인을 열었지만 그래도 중요하고 재미있는 이런 이슈들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맞춰. 이건 이제 이거는 DID 기술융합 공작소